안녕하십니까. 청주의 아들 홍재영입니다. 오호. 저는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 웅웅거리는 정도입니다. 오오. 고막에서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인 이소골이 기형이랍니다. 아하.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제게 말을 해도 답을 안 한다며 무시하는 거냐, 아하. 기분 나쁘다 아이고 이거 이거. 라고 제게 화를 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늘 긴장을 하고 삽니다. 어허.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며 놀렸고, 그러다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학교 주변에 토끼풀 등을 뜯어 강제로 제 입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또 저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저 늘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마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늘 혼자 지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다, 얘기를 해서. 엄마는 제 얘기를 무척 잘 들어주셨고 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저 때문에 늘 목이 아프십니다. 항상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아이고. 재영아, 밥 먹어라 라며 소리를 질러야 제가 듣습니다. 아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어휴. 또 할머니는 제게 트로트를 불러주며 응원하셨습니다. 아. 저는 할머니가 부르는 트로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가요제도 나가고 대상과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장하네. 저는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그렇지. 사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건 가수에게 치명적입니다. 맞아. 그러나 저는 다른 쪽 귀로 최대한 집중하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제게 불가능은 없다! 그렇지. 라고 없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지. 꼭 훌륭한 가수가 될 겁니다. 오. 사실 엄마가 재작년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는데 폐암까지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난 것 같아 죄송하고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귀는 안 들리지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홍재영 씨가 부르십니다. 민수연의 홍랑 청해 듣겠습니다. 쓰라린 이별에 오는 맘 어딜까지 꺾어보내노라. 지난 사랑 지난 정을
나는 그대의 여자랍니다. 개창에 오는 두견새 보면 나리가 홍랑인가 여기 소서. 개창에 오는 두견새 보면 나리가 홍랑인가 여기 소서. 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오, 오 잘생겼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무대를 바칩니다. 아, 제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되어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사도 다니고 여러 가게, 식당 등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없다고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요. 힘든 가정 형편에서도 그 당시 아이들에게 유행이었던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와, 피아노.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 힘들게 일만 했는데 제가 반장이 되었을 때는 우와, 판장.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춘기 때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엇나갈까 봐 항상 제게 예의를 강조하시며 엄격하게 또 저를 키우셨습니다. 예의.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검진 결과 직장암, 그것도 말기라고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보였고 제게는 산 같은 존재였는데 너무나 슬퍼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겨낼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활비와 엄마 병간호를 위해 식당, 카페 등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가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암이 신장을 비롯해 온몸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병원에서는 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휴, 어떡하나.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이별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0분 전 어머니와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제 눈을 희미하게 쳐다보시면서 저처럼 눈물을 흘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나이 19살에 저는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보컬 연습을 하고요.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제 걱정에 눈물을 흘리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하늘나라에 계실 어머니가 편하게 눈물을 감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요.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하루 씨가 부릅니다. 한승기의 연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 놓고
밤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젓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게 노래합니다. 윤희찬입니다. 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돌 기획사에서 하는 공개 오디션에 1000번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하도 지원을 하다 보니 관계자분들이 제게 살을 빼보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살을 날씬한데? 제 몸무게는 94kg이었습니다.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헬스장을 다니며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kg을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을 빼고 나니 지원하는 오디션마다 족족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마르고 힘이 없으니 노래도 전보다 못 부르게 되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이라니 외모가 그리 중요한가? 라는 생각에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생 시절 소속사는 매주 엄격한 체중 체크를 진행했는데 매일 21km의 유산소 운동과 춤, 노래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몸무게 검사를 위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변비약 3알을 먹고 금요일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 위험한. 그러면 1, 2kg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창 때 몸무게보다 무려 30kg이 빠졌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응급실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제 다리를 보며 너 다리에 주사 맞을래? 지방흡입할래?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연습생 기간 동안 탈모와 위장장애로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사와 계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저의 데뷔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시리에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달려온 10년의 세월을 한탄만 하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망가진 몸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며 다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몸무게가 73kg까지 늘었습니다. 어. 몸무게가 늘고 몸이 건강하다 보니 노래가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튼튼한 다리와 제 몸을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윤희찬 씨가 부릅니다. 김수희의 잃어버린 저.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요. 당신의 꽃눈매에 할 말을 잊었지만은 냉정히 돌아선 무정한 사람은 눈물을 모르겠지요. 말문이 막혀서인지 할 말을 잊었지만은 다정한 그날의 뜨거운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 미소가 머물러갈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요. 미소가 머물러갈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하나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제일 잘한 남자 서울 광진구의 끼돌이 이찬입니다. 끼돌이. 네, 학창 시절에 보면은 꼭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죠. 다음 주에 학교 축제인데 누구누구 내보내 라고 할 때 누구누구. 제가 바로 그 누구누구였습니다. 이찬 내보내 이찬. 인정을 받았구나. 축제 무대 하면 무조건 저 이찬이 올라갔습니다. 전 그 끼를 살려서 뮤지컬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한 여자에게 홀딱 반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 기적이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네. 아침에 그 여자가 글쎄 고백 받아준 걸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우울하게 오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점심때 연락이 와서는 네. 그냥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 특이한 여자가 누구냐?
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예. 사실 저는 아내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지 않고 네. 옷은 올 블랙 아니면 올 화이트를 입고 다니면서 완전히 얼음 공주 그 자체였습니다. 아하. 저는 저와 아내가 끼를 살려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저와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와 아내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오. 유람선에서 갑자기 춤을 가장 잘 추시는 분께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 그랬더니 못 참아. 그렇게 단정하고 어른 공주였던 저희 아내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쳐 올라가더니 예, 스스로. 그러니까요 무대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오, 이야 완전. 저와 제 부모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엄청난 끼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저를 만났던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제 생각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내숭던 게 아닌가. 아예 100% 제 생각입니다. 예. 그 후 저는 아내와 노래방도 가고 네. 춤도 추고 가요제도 나가고 오.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또 특별히 처제까지 함께하는 환상의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무대는요. 바로 소방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어젯밤 이야기.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는 넌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출발!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다 같이 할까요? 헤이!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싱글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송상중 씨는 대전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관리 요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거리 청소를 하는데요. 추운 겨울 새벽에는 몸이 꽁꽁 얼 정도로 춥습니다. 음식 쓰레기나 커피가 담긴 컵은 손으로 일일이 다 치워야 해서 손도 꽁꽁 얼게 되는데요. 어두운 새벽에 도로 갓길을 청소하다 보면 옆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서 위험한 순간도 정말 많습니다. 아하, 그러게. 그렇지만 송상중 씨는 자신으로 인해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덜어낸 환경관리 요원을 얕잡아 보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치우라 치우라 이렇게 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송상중 씨는 얼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송상중 씨 아이들도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음에 커서 나도 아빠처럼 환경관리 요원이 되겠다는 아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요. 오늘 드디어 2승에 도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1승을 차지하셨는데요. 네. 주변 반응이 어떻든가요? 네. 1승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에 일부러 어르신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올 사람이 나왔다고 엄청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똘똘한 아들 아이는 아빠가 1승하고 오니까 뭐라 하던가요? 아들이 사실 부끄럽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또 아빠 자랑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아빠 나와서 우승했다고. 네. 아유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상상이 돼요. 저희가 듣자니 평소에 청소하시는 거리가 평소보다 깨끗했다고. 네, 제가 이제 먹자 골목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일부러 재활용 분리수거도 더 잘해주시고, 예, 우리 집 앞에도 내 집 앞 눈치 여기는 생활화가 돼 있는데 네. 일부러 쓰레기도 잘 정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네. 송상중 씨가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시네. 네. 아유, 네. 지금 송상중 씨도 해맑게 웃고 계시죠? 네. 근데 진짜 역시 인상이 정말 밝으신 아내분 또 응원 나와주셨어요. 아니 아내분도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변 분들이 말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집안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겠어요. 거의 잔치 분위기였고요. 주변에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남편께서 노래 연습도 좀 많이 하셨나요?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네,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집에서도 계속 노래도 많이 듣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래하기 전에 그럼 살짝 응원.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긴장하지 말고 후회 없이 당신의 무대 즐기길 바랄게. 그래. 우리 가족한테만큼은 트로트는 당신이 최고니까 화이팅! 네. 자, 오늘 새로운 2승에 도전합니다. 송상중 씨 15801에 5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송상중 씨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박정식의 멋진 인생. 하리 통통 쓰리 통통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하리라 쓰리라 하라리가 났구나 하리 통통 쓰리 통통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
얼씨구 좋다. 하리 통통 쓰리 통통.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맞들면은 가볍다던데. 세상 살기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하리랑 쓰리랑 하라리가 낫구나. 하리 통통 쓰리 통통.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